PET, pet. 예, 영어에서는 pit라고 발음될 때가 있고요. pit라고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건 추구하다, seek의 뜻입니다. 추구하다. 책에 이렇게 써있죠? 네,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 compete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compete가 있는데요. 발음이 compete입니다. compete. P-E-T 다음에 이가 하나 더 있죠? compete가 아니고 compete. 자, compete가 경쟁하다인 거 알죠? 특히 운동용어로 쓰이면 시합하다 그런 뜻이 되고요. 여기에 파생어 competitive가 형용사 나와 있나요? 예, 하고 밑에 나와 있네. 먼저 썼네. competition이 명사형이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compete, 액센트가 이렇게 뒤에 있고요. 발음이 compete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형용사 액센트가 똑같은데요. 발음이 에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TION 했으니까 액센트가 여기 오죠? 한번 해봅시다. compete, competitive. 빨리 발음하면 competitive. 예. 그 다음에 competition. 알겠죠? 정확하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액센트가 같은데 발음이 다르고 얘는 액센트 자체가 달라요. 다 경쟁하다, 시합하다, 경쟁적인 경쟁이 되는데 왜 그런 뜻이 됐느냐? come이 함께의 뜻이거든요. 함께 어떤 목적을 위해 추구한다는 얘기죠. 추구의 의미가 좀 더 경쟁적 추구의 의미로 좀 발전했죠. 그러니까 똑같이 금메달을 따려고 같이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똑같이 S대학에 들어가려고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뛴다. 이런 의미에서 경쟁이라는 의미가 생기게 됐어요. 그 밑에 있는 단어 competent라는 단어 있죠? competent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어근이 똑같죠. 다만 ENT가 붙어서 형용사가 된 것뿐이야. 그래서 이 competent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것과 이거는 어근이 똑같고요. 똑같은 어근에서 발생한 똑같은 단어입니다. 얘는 동사고 얘는 형용사인 차이밖에 없어. 그럼 얘는 경쟁의란 뜻이 되는데 경쟁의가 아니라 유능한, 자격 있는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됐죠. 이거는 아주 공인된 견해가 있는데요. 원래 이렇게 된 거예요. compete가 어근적으로 볼 때 뭐죠? 예, 함께 추구한다는 뜻이죠. 함께 추구한다. 요거를 좀 더 경쟁적 관계에서 보면 이런 의미가 되지만 이걸 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구하는 것이 같은 사람은 목표가 같은 거죠. 그런 사람끼리는 의견이 결국 같은 거죠. 의견이 같은 사람은 서로 잘 어울리죠. 수터블하죠. 어떤 일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유능하고 자격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competent의 뜻이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compete의 원래 뜻도 함께 협력해서 추구하는 느낌이 더 강했기 때문에 원래 compete라는 어근의 적자는 얘야. 그래서 유능한의 뜻이 됐어요. 명사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턴스가 있고 턴씨가 있는데 둘 다 명사형이 됩니다. 유능함, 적임, 수능에도 많이 나옵니다. 반대말은 in을 쓰니까 incompetent, 무능한 이것도 외워놓으세요. 그러니까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거야. 함께 추구하는데 싸우는 관계면 이쪽이고 함께 추구하는데 협력하는 관계면 이쪽이다. 이거. 함께 추구하니 agree하고 agree하니 어울리는 거. 어떤 일에 어울리는 이런 뜻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단어를 한꺼번에 엮어서 외울 수 있겠습니다. petition 나왔습니다. petition.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역사책에 많이 나오죠. petition. 영국 역사에서 partition of right라고 있어요. 권리 청원이라고. 영국의 민주주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partition은 청원이라고 돼 있어요. 청원이 뭐야? 뭘 구하는 거 아니야. 구하는 거. 구하라. 그리면 열릴 것이다. 추구한다는 게 어떤 걸 구하는 거, 어떤 걸 요구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굉장히 뽀글한 표현이죠. yes, 굉장히 멋있는 표현. 그냥 단순한 요구, 단순한 추구가 아니고 뭔가 형식을 빌어서 왕에게 딱 청원하는 거. 이걸 petition이라고 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왕이 없으니까 왕과 관계없이 쓰이지만 원래 쓰이는 것은 왕에게 시민들이 어떤 집단적인 어떤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청원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도 청원운동이라는 말 많이 쓰죠. 예. 쓰는지 모른다고요? 그 다음에 repeat 나왔죠? repeat 하기 전에 repetition이 먼저 나왔네요. repetition. 이게 명사고요. 동사형은 repeat가 되겠습니다. repeat는 모양이 좀 바뀌었지만 요 PEAT는 PET가 바뀐 거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야, 요건 동사고 요건 명사고요.
발음에서 볼 때에는 repeat가 되겠고요. repetition이 되겠습니다. repetition. 자, 봅시다. repeat, repetition. 예, repetition. 반복입니다. 이게 왜 반복이냐? re가 여기서 again의 뜻이니까. 자꾸 추구하는 게 뭐야? 그게 반복이지. 한 번 했던 걸 자꾸 추구해. 그게 반복이잖아. 너무 쉽다. 너무 쉽네. 넘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appetite 나왔죠. appetite. AP가 나오고 appetite가 나왔습니다. appetite. 자, 우리가 잘 아는 접도 AP가 또 나왔어요. AD의 자음동화 현상. 항상 D가 자음동화 현상 이렇게 나그랬죠 그러면 어디에게 향해서 어디에 향한 어디에 대한 추구죠. 그게 뭐야? 욕구잖아. 예. 에피타이트의 원래 뜻은 일반적 의미가 먼저 생겼어요. 예. 그러다가 발전 과정에서 특히 식품에 대한 욕구가 돼서 식욕이라는 의미가 나중에 생겼는데 지금은 식욕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죠. 하지만 원래 이게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생긴 거야. 뭐뭐를 향한 추구, 욕구, 식욕. 외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perpetual 나왔습니다. perpetual. 자, perpetual. 자, perpetual. 요거는 발음이 T 발음이 아니라 Q 발음이 됩니다. perpetual입니다. perpetual이 아니고 perpetual이라고 읽어도 되네요. 예, perpetual. 요거 뭡니까? 맨 앞에 per가 나와 있는데 per도 몇 번 나왔었죠? per는 through의 뜻이었습니다. through의 뜻은 물리적으로 보면 통과한다는 뜻이죠. 통과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꿰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한다 이런 의미를 주죠. 네, through라는 게 그래서 완성 이런 의미도 주고요. 그게 through입니다. 그러니까 perpetual은 무슨 뜻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추구한다는 얘기죠. 줄곧. 했다 안 한다는 거 처음 시작했으면 끝장날 때까지 계속 추구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영속적인, 계속적인 그런 뜻이 되는 거죠. perpetual, 영속적인, 계속적인. 일시적으로 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계속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자, 패트라는 어근은 추구한다로 기억하니까 상당히 외우기 편하죠. 네, 함께 추구하는 거냐, 다시 추구하는 거냐, 뭐뭐에 대한 추구냐, 줄곧 추구하는 거냐 이렇게 하시면 다 내용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문 10문제 보겠습니다. 1번. compete라는 단어는 말이죠. with하고 굉장히 친한데 왜 친한가 쉽게 알 수 있죠. 맨 앞에 있는 콤이 함께의 뜻이니까 누구와 함께라는 전치사하고 친한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궁합관계다, 콜로케이션이다 얘기했죠. 뭐와 경쟁함으로써 스포츠의 타인들과 경쟁함으로써 우리는 raise our level of athletic performance, 운동상의 우리의 퍼포먼스의 수준을 높일 수가 있죠. 혼자 운동하면 이게 잘 안 늘죠. 근데 경쟁을 자꾸 하다 보면 늘죠. 네,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2번.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college graduates. 대학 졸업생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has made the competition for jobs much greater than it used to be. make가 나오면 목적어, 목적보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이렇게 돼 있죠. 직업을 얻으려는 경쟁이 훨씬 격화된 거죠. 비교급의 강조 훨씬 커졌다. 언제보다 used to 그러면 과거에만 그랬다는 얘기죠.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 지금 훨씬 직업을 얻으려는 경쟁이 심하게 격화되어 있죠. 대학생이 좀 많아도 너무 많죠. 예. 그렇다고 지금 갑자기 대학생을 더 줄일 수도 없고 대학교는 좀 필수인데 이제 그죠? 우리나라의 좀 학벌 사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한 반에서 대학 가는 아이들이 반도 안 됐어요. 한 40%도 안 갔나? 대학기 그만큼 적었다고. 예. 대학 정원이 적은 거죠. 그래서 고졸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동창들 보면 대학 못 간 애들. 근데 요새는 뭐 95% 갈걸요 아마? 전문대까지 합치면. 가기 싫은 사람만 안 가는 거지. 예. 갈 능력만 있고 가고만 싶다면 다 가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전 국민에게 이렇게 교육의 혜택이 넓어진 건 한데 대학을 나오게 되면 다 생각이 전부 대기업 가고 싶어 하죠. 누구나. 그러니까 청년 실업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디는 직원이 없고 어디는 직원이 남아돌고 뭐. 그죠? 네, 그게 문제예요. 네. 3번. If one seller cannot deliver a superior product at a competitive price in real time. 어떤 판매자가 배달하지 못하면 뭐 우월한 제품을 어떻게? at a competitive price. 이 단어는 네모 하나 칠게요. competitive price란 말은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경쟁력 있는 가격이죠. 경쟁력 있는 가격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품질 대비
가격 저렴이지. 예. 꼭 절대적으로 가격이 싸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동일한 품질 제품 중에서 가격이 제일 싼 거. 이런 것을 경쟁력 있다고 합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품을 빨리빨리 공급을 못하면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이란 말은 원래 컴퓨터에서 쓴 말이죠. 리얼타임, 실시간.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유저가 사용하는 속도가 일치하는 거죠.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판매자가 승리하게 되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 경제의 시장 원리죠. 그래서 점점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아주 극도의 경쟁이 나타나게 되죠. This is an interesting opportunity. 아주 흥미로운 기회인데요. Work with the competent and experienced team. competent라는 단어를 모르도 experienced가 좋은 뜻이니까 이것도 좋은 뜻이겠죠. 유능하고 경험 많은 팀과 일할 수 있는 기회랍니다. competent 무슨 뜻이다? 추구하는 목적이 같은 거니까 그러면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따라서 서로 어울리는 거고 해당 업무에 어울리는 사람이니까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생긴 단어니까 실제 역사적으로 생긴 의미대로 외우고 계신 거예요. 5번. Players are judged. 플레이어가 판정되는데요. By their competence on the field. 필드에서의 competence, 유능함에 의해서 판정된다. There was no sign, 어떤 사인도 없었다, 어떤 징후도 없었다. 나의 petition, 청원이 거부당할 거라는 어떤 징후도 없었다.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두고 봐야겠죠. Frequent, 빈번한 repetition of positive experiences. 긍정적 경험을 자주 반복하다 보면 change your self-concept, 자기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중요한 표현 나왔죠? In a manner. 그 중간에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In a manner. manner가 단수로 쓰이고 특히 in과 함께 쓰이면 way의 뜻 아닙니까? 극적인 방식으로. 그 다음에 positive, 긍정적인 방식으로. 보통 이런 단어는 부사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in부터 여기까지 전부 부사로 표현하면 dramatically 이렇게 and positively 이렇게 부사를 쓰면 되겠죠. dramatically and positively. 어느 게 더 보기 좋아요? 위에 게 더 보기 좋죠. 예. 부사는 남발하는 게 영어에서 굉장히 보기 싫어요. 형용사가 훨씬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 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부사보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됐고요. 8번. If there are things you need to learn by heart. learn by heart. learn by heart 뭐하다? 암기하다죠.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선생님, 암기하는 게 왜 심장으로 배워요? 고대 그리스인가 이집트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고대 사람들은 말이죠. 인간의 암기 능력이 심장에 있다고 봤답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외운다. 심장으로 배운다가 암기하다 된 거예요. 그래서 뇌의 존재와 뇌의 기능에 대해서 몰랐던 시절이죠. 그만큼 심장을 중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암기하다. 자, 심장으로 배운다. 암기하는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try repeating. try 플러스 ing 하면 시험 삼아 해보다. 애쓰다가 아니에요. 애쓰는 게 아니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거를 여러 번 한번 반복해서요.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 보고 테스트 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그러면 잘 암기가 된다. 자, appetite for. 자, appetite는 for를 씁니다. to를 안 쓰고요. 추구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보니까 여기가 to인데도 불구하고 to를 안 쓰고 목적의 전치사 for를 사용합니다. 나는 어떤 욕구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 acting. 연기에 대한 욕구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연기는 innovative, 혁신적이며 challenging, 도전적이다. 연기의 꿈을 잃지 않은 사람이죠. 저는 사실 음악의 꿈이 좀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까지는 있었는데 은재는 없어. 옛날에는 있었어요. 어릴 때 굉장히 음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을 계속했으면 아마 신해철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끔. 신해철이 저하고 뭐 나이가 몇 살이라 그러면 안 되지. 제가 말할까? 신해철이 말할까? 자, 10번. There is no such thing as, such as가 되겠죠. 뭐뭐와 같은 것은 없답니다. Perpetual, 줄곧 추구하는. 즉 영속적인 tranquility. 자, tranquility는 tranquil, 요게 평온한 그런 뜻이에요. tranquility니까 평온함이죠. 정신의 영구적인 평온함 따위라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인상 그 자체는 항상 모션이기 때문이다. 인생 그 자체가 움직임이니 영원한 평온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다. 끊임없는 동요와
끊임없는 변화가 인생의 본질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인생 뉴젤이란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place는 place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꼭 라틴어 어근까지 갈 필요 없고요. 그냥 place의 영어 뜻이 여러 개의 단어에 붙어 있다. 그러니까 place, 놓다, 두다라는 뜻이 re하고 붙기도 하고 this하고 붙기도 해서 어떤 뜻이 되는가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라틴어 어근에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많이 사용되는 그런 어근이 아니니까. 제일 앞에 place라는 단어 있죠. place는 장소, 위치, 뭐 좌석, 동사로는 놓다, 두다의 뜻이죠. place의 원래 뜻은 그리스어에서 왔는데요. 그리스어에서 place에 해당하는 단어가 원래 뜻이 broadway, 넓은 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넓은 길이라는 의미로부터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렇게 정착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밑에 placement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placement. placement는 place에 ment가 붙은 거니까 동사 place의 파생어겠죠? 명사 place의 파생어가 아니고. 그럼 동사 place가 뭐야? 어떤 자리에 둔다, 어떤 자리에 놓다 그런 뜻이니까 자리에 놓는 거죠. 그러니까 배치가 되는 거죠. 이 배치가 특히 직장 따위에 배치하는 것에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placement agency 그러면 직업 소개소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요. 직업 배치, 직업 소개. 학원 같은 데서는 말이죠. 들어가기 전에 보통 시험을 보죠. 그래서 분반을 합니다. 뭐 제가 쭉 근무하는 깊은 생각 학원 같은 경우는 수학 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7개 단계로 나눠요. 다 시험 봐서 1등급, 2등급, 3, 4등급 해서 8단계는 못 들어가 학원에 못 들어갑니다. 8단계, 9단계는 못 들어가고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다 가는데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실력에 맞게 배분하는 거 그런 시험 분반 시험이라고 하죠. 분반 시험 영어로 placement test. 분반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replace 나왔죠? 자, replace. re가 나와 있고 place가 나와 있습니다. replace. replace 대체하다라고 하죠. 원래 뜻은 re가 백의 뜻이겠네. 백. 거꾸로란 것은 제자리로 그러는 게죠. 나왔다가 도로. 네. 도로 두는 거지. 도로 둔다. 따라서 제자리로 복귀시킨다, 제자리로 둔다 이런 의미로 여전히 쓰입니다. 이게 먼저 쓰였고요. 그 다음에 대체하다라는 의미가 발전했습니다. 어쨌건 나와 있던 놈을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으면 그 제자리로 잠깐 비워놨을 때 있던 놈을 내보내고 대체하게 되는 거죠. 즉 제자리로 보낸다는 게 어쨌건 원래 있던 거를 대신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대체한다, 대신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replace는 말이죠. place가 들어가 있는 다른 표현을 같이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take the place of. 요게 대신하다, 대체하다죠. 요거하고 요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place가 똑같이 취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외우기도 편하죠. 자, 그렇게 replace 외워주시고요. replace 명사형은 replacement다. replacement killer라는 영화가 생각나네요. 주윤발 나왔던. 아유. 자, 그 다음에 displace 나와 있죠. displace. displace. this는 아시다시피 분리의 뜻이죠. 분리. apart. 분리의 뜻인데 결국 분리라는 건 결국 제거의 의미라고 볼 수도 있죠. 분리라는 것은 어떤 위치와 어떤 사물을 분리시키면 그 위치로부터 제거한다는 의미가 되니까 따라서 replace보다 제거의 느낌이 훨씬 강한 단어가 됐어. 제거의 느낌이 강한 만큼이나 replace보다 displace가 훨씬 강해요. 어떤 점이 강하냐? force가 담겨 있어. force. 예. 즉 원하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대체시켜버리는 거. 강제로 몰아내버리는 거. 이런 느낌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거기 써놨죠. 해임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 잘 일하던 사람을 내쫓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대체한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대체한다, 대신한다인데 이거는 원래 있던 사람을 몰아내고 새 놈을 채운다. 새 놈 채우는 것보다 원래 있던 사람을 쫓아낸다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replace보다 훨씬 강한 표현이다. 명사형 역시 ment니까 셋 다 명사형이 ment니까 외우기도 편하네요. 그래서 replace, displace 외우면 되겠습니다. 특히 displace 같은 것은 화학에서의 치환 과정이나 이런 거, 수학에서 치환 과정 이런 거에도 전부 displacement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별거 할 거 없죠? 자, 예문 6개 보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1번. Society as a whole, 전체로서의 사회가
began to place a great value on 이런 건 굉장히 많이 쓰는 동사 표현이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place a value on. 별 표현은 아니지만 자주 보임으로 한 덩어리로 보이면 그만큼 독해가 빨라지는 거죠. 가치를 놓다, 가치를 두다 이런 뜻이죠. 예. 전체로서 사회가 큰 가치를 두는데 어디에? 경험과 훈련에. 그 경험과 훈련이 뭔데? 어디로부터 나와요? volunteer work, 자원근무 활동이죠. 자원근무에서 나온 경험과 훈련을 사회가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많이 한 사람한테 대학에서도 혜택을 주고 입학 혜택도 주고 직장에서도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의 자원근무 활동은 완전히 형해화돼 갖고 괜히 가갖고 도장만 찍어 오고 말이야. 아이고 실제 자원봉사 하나도 안 하면서 정말 이게 귤이 회수를 놓으면 탱자가 된다고. 예. 미국에는 그래도 말이요. 미국에서도 물론 마음에서 막 우러나와서 자원봉사를 하지 않아. 어차피 10대들이.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뭔가를 해요. 일을 해요. 진짜로. 진짜 가서 일을 하고 그 일한 것에 대해서 발런티어 워크에 이렇게 보장을 받는 건데 우리나라는 일도 안 하고 말이야. 도장만 찍어줘. 무슨 어떻게 된 게. 참 문제야 문제. 그러니까 미국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다고 다 좋은 사회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미국 제도 도입에 대부분 반대하는 게 실정이 안 맞아.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근데 전부 미국식으로 지금 특히 교육 제도를 또 변신하고 있죠. Placement of the buttons and knobs. knobs는 손잡이에요. K가 묵음입니다. 네, 이게 발음이 안 돼요. 버튼과 손잡이들을 배치시킨 게 차 속에 well thought out. well thought out은 한 단어예요. well thought out. 중간에 하이픈을 쓰기도 합니다. well thought out. 예, 심사숙고된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하지만 꼭 이렇게 외울 필요가 있는가? 별거 아니죠? out은 나오는 거잖아. 생각해내다. 잘 생각해서 생각해낸 것. 그런 뜻이잖아. 그렇죠? 별거 아니야. well thought out. 예, 깊이 생각해서 생각해낸 거예요. 3번. The forest remains a forest. 숲은 계속 숲인데요. Even while 어떤 동안에조차 individual trees and grasses are removed. 계속 풀과 나무가 없어진대요. 죽어서 by death. 또 뭐 새로운 게 탄생함으로써 대체되죠. 숲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도 그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변화가 있는 거죠. 마치 내가 지금 강의하는 이 순간에도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은 끊임없이 대체 갱신 과정을 겪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런 식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my last day of work. 나의 마지막 일하는 날이 7월 31일이 될 텐데 바로 그것의 의미는 allow me plenty of time. 나에게 충분한 시간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turn over. 넘겨주다죠. 넘겨주다. 비슷한 표현은 hand over입니다. hand over. 손으로 넘겨주는 거죠. turn over. 반대말은 take over. take over는 인수하다. 내가 turn over 하면 누군가 take over 해야겠죠? 그 직책을 my replacement, 나를 대신할 사람한테 넘겨주기에 충분하다. 지금 뭐 7월 30일에 나갈 건데 뭔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은 훨씬 기간이 많이 남은, 예를 들면 한 달 정도 남아있는 그런 시점에서 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replacement는 결국 나를 대신할 사람이니까 내 후임을 말하는 거죠. 후임. 5번 displace입니다. You have to be displaced from what's comfortable and routine. 편안한 것,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대체될 것이라는 것은 쫓겨날 것이다. 좀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그렇게 된다는 느낌이 강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you get to see things. 당신은 어떻게 보게 된다? fresh eyes와 new eyes로 사물을 보게 된다. 보통 사람이 comfortable하고 루틴하고 습관적인 그런 위치라든가 자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죠. 사물을 볼 때도 항상 일상적으로 보던 방식으로 보려고 하죠. 근데 그러한 어떤 자신의 무의식적인 욕구를 아주 사정없이 분쇄해버리는 displacement라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으로써 새로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까 force의 느낌이 더 강하다 그랬죠? 유의 의사에 반한다라는 느낌이 저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비슷하게 번역하면 돼요. 대체된다. Every observed change of place. 모든 관찰된 위치의 변화는 위치 변화 있죠. 위치 변화. caused by 뭐에 의해서 생기는 거냐? be caused by 뭐에 의해서 생기나 하면 a motion of either A or B. either A or B. 관측된 사물과
관찰자의 동작에서 나오는 것이다. 근데 either A or B니까 둘 중에 하나죠. 자, 여기에 관측되는 물건이 있어요. 이거 오브젝트야. 관찰자가 여기 있어. 얘가 여기로 이동해. 그러면 위치가 바뀐 거로 보이지? 얘는 그대로 있는데 얘가 이동해. 그럼 위치가 바뀌었지. 둘 중에 하나가 바뀌었을 때 change of place가 발생한다는 거야. 뭐? observed. 관측되는 change of place. change of place가 관측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이동하는 거야. 그것은 뭐다? 당연히 by an unequal displacement of each. 요거는 다른 경우죠. 둘 중에 하나가 이동하거나 아니면 두 개가 다 불균등한 displacement. displacement는 원래 자리를 버리고 다른 자리로 간다는 얘기죠. 자, 요렇게 돼 있었는데 얘는 이만큼 이동했는데 얘는 이만큼 이동하는 거야. 둘 다 이동했지만 이동이 불균등하니까 위치 변동이 생기죠. 뒤집어서 까면 무슨 얘기야? 두 개가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만큼만 이동하면 위치 이동이 관측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천체 물리학에서 많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항상 그 자리에 있어. 근데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은 같은 자리에 보일 뿐이죠. 자, 그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측이라는 건 결국 상대적인 위치 변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플레이스였습니다. 라틴어 거치지 않으니까 좀 편하네요. 다음 강의 하나 더 기대해 주십시오. 플리. 자, 플리. 뭐 plan이라는 것도 있어요. PLEN. 또 같은 건데 plan은 뭐 많지 않으니까 빼고요. 플리는 가득 찬 또는 가득 채우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지금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단어가 쫙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전부가 전부 어근적인 뜻이 똑같아요. 전부 가득 채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전부 가득 채운다야. 그죠? 전부 가득 채운다는데 뜻이 약간씩 달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짜증나요. 그죠? 굉장히 짜증납니다. 짜증내지 마시고 다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근데 가득 채운다는 의미가 요렇게 쓰여서 요렇게 저렇게 쓰이는 놈,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쓰는 놈,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은 놈,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다 보니까 실제 영어에서 쓰일 때는 약간씩 달라요. 까먹으면 어떻게 할까? 동사면 채운다, 명사면 채우는 행위, 채우는 것, 형용사면 채우는, 그러면 크게 모순되지 않게 독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근만 외워놔도 큰 보탬이 될 거지만 좀 더 정확한 단어 이해를 위해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유명한 단어 complete부터 보겠습니다. complete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죠? complete please 쓰고요. complete 이게 끊어서 쓰니까 잘 안 써지네요. complete의 뜻이 뭡니까? 완벽한이죠. 왜 완벽한의 뜻이 되는가 알겠죠? 여기서 come은 강조의 뜻입니다. 함께가 아니고요. 강조. 접두어는 강조, 인텐시브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강조면 센 거니까 세게 채우는 거죠. 완전히 채우는 거죠. 완전히 채운 거니까 완전하지 뭐. 완벽한, 퍼펙트한 거지. 완전한. 가득 완전히 채운 거니까 완전합니다. 실제로 영어에도 형용사 뜻으로 먼저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뜻으로 쓰이게 되죠. perfect도 형용사일 때는 액센트가 앞에 오고 동사일 때는 액센트가 뒤에 오죠. perfect 이렇게. 근데 complete는 형용사 동사가 모양이 다 액센트가 똑같아요. complete. 그래서 형용사로도 쓰이고 동사로 쓰이고 형용사로 쓰이면 완성된, 동사로 쓰이면 완성하다. perfect와 똑같은 단어다. 알겠죠? 그 뒤에 명사형 completion이 나왔는데 completion 얘는 명사형이 될 테니까 완성이 되겠죠. 액센트도 변화도 없고요. 발음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는 단어니까 좋아. 완성이 가득 채우는 거지. 여기까지 좋아. 그 다음에 황당한 게 나오는데요. 똑같이 come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pleation이고 하나는 pleation입니다. 예. pleation이 아니고 ment. 하나는 compliment고요. 하나는 컴플리먼트. 하나는 이고 하나는 아인데 좀 전에 우리가 봤듯이 플리는 이로 쓰나 아이로 쓰나 결국 어원이 같은 거거든요. 그럼 이 단어는 어원이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은 단어란 얘기죠. 이 단어가 스펠링적으로 구분되기 시작한 건 17세기입니다. 원래 이것만 쓰이다가 그리고 이게 굉장히 뜻이 많았어요. 많다가 얘가 끼어듦으로써
그러니까 얘는 라틴어부터 바로 온 거고요. 얘는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거쳐서 온 놈이야. 그러니까 얘는 좀 인생 유전을 하다가 영어로 17세기에 들어왔고 얘는 라틴어에서 바로 14세기 들어온 건데요. 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하여튼 그래서 얘가 들어오면서 얘 뜻이 축소가 되면서 뜻을 상당 부분 얘한테 넘겨주게 돼요. 그래서 현대어에서는 이거와 이거의 뜻이 다릅니다. 결과부터 보시면 컴플리먼트는 뭡니까? 명사로 보완 또는 보완제를 뜻하고요. 문법에서는 보호를 뜻하죠. 보호. 네, 보충어, 보호. 동사로 보완하다 이런 뜻입니다. 보완하다. 여기서 완자가 완성의 완자인 거 알 수 있죠? 야, 중국놈들 배울 때는 이거 완이니까 이것도 완이지 뭐. 그죠? 근데 컴플리먼트는 뭐예요? 칭찬하거나 경의를 표하는 거죠. 물론 동사로도 쓰입니다. 경의를 표하다. 둘 다 명사, 동사로 다 쓰이네. 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보완한다는 건 뭡니까? 뭔가 모자란 것을 가득 채운다는 뜻이죠. 뜻이 전부 가득 채우는 거야. 여기 지금 나오는 단어 전부가. 뭔가 모자란 점을 가득 채우는 거야. 뭡니까? 나는 예를 들면 수학이 약간 약해. 내 친구는 좀 영어가 약해. 서로 수학 영어를 가르쳐주면서 서로 보완해 주는 거지. 또는 예를 들면 나는 코가 좀 못생겼어. 근데 입이 너무 매력적으로 생겼어. 입이 코를 좀 보완해 주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인 얼굴 균형이 좀 더 가득 채우는 방향으로, 좀 더 완성된 방향으로 가는 거야. 컴플리먼트란 것은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꿔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서로 돋보이게 할 때도 쓰여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좀 키가 작은 사람인데 예를 들면 옷을 예를 들면 이렇게 된 옷을 입으면 좀 더 날씬해 보이고 키도 커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그 사람의 키 작은 것을 보완해 준다.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완전히 채워진 상태로 보여주게 하는 게 컴플리먼트예요. 알겠죠? 요거는 뭐냐? 도대체 칭찬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절을 갖춰야 되는, 예절을 갖추어야 하는 사회적인 요구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아이고 참. 제가 만든 말 아니에요. 실제 이렇게 해서 생긴 말이에요. 예, 스페인어나 프랑스어를 거치면서 그 언어에서 쓰는 그런 뜻이 그냥 넘어온 거야. 예절을 갖춰야 되는 그런 사회적 요구를 가득 채워주는 거, 응해주는 거, 요구를 맞춰주는 거. 그게 뭐야? 칭찬을 표하는 거죠. 뭔가 상대방이 나한테 좋은 일을 해주거나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뭘 해주거나 뭐 선물을 주거나 그럼 예절의 요구에 응하려면 감사의 표시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칭찬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과연 이 단어를 보면서 이걸 생각할 수 있을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쨌건 무조건 외워줘야겠다. 왜?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리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뜻이 영 다르잖아. 요거는 직접 추론될 수 있는데 말해서 얘는 인생 유전적으로 여러 언어를 거쳐서 왔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연상되기도 꽤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럴 때는 유사어로 외우는 게 좋겠죠. 대신 1000번 정도는 읽어야 돼요. 네. compliment, praise, compliment, praise. 또 어려운 점은 뭔가 하면 compliment라고 발음을 했는데 둘이 발음이 똑같잖아. 원래 똑같다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놓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걸 외웠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 compliment, praise. 따라서 쓰면서 외우지 않고 입으로만 쓰면, 입으로만 하면 반드시 헷갈리게 돼 있으니까 이건 써서 1000번 이상 읽어줘야 되는 아주 까다로운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됐죠? 쉬운 단어니까 안 외울 수도 없고 말이야. 그 다음에 supplement가 나왔습니다. supplement. supp가 나오고요. supplement가 됐습니다. supplement. 선생님 우리 아는 접두가 나왔어요. 그렇죠? serve죠? serve의 B가 자음동화 현상을 일으킨 거야. serve는 우리가 아래라고 배웠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아래라는 개념도 두 가지야. 아래로라는 게 있고요. 아래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어쨌건 다 아래지 뭐. 그래서 웃긴 거는 말이죠. 아래로는 내려가는 거죠. 또 아래에도 있죠. 아래에. 아래로부터라는 것은 결국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결국 서브의 뜻이 up의 뜻으로도 쓰여요. 황당하죠. 예. 그러니까 from under죠. 정확히 말하면 from under. 아래로 아래에 그러면 진짜 내려가는 건데 아래로부터가 되면 올라가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브가 올라간다는 뜻으로도 쓰이는 거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용기에 물이 이만큼 담겨 있어.
이때 이 아래로부터 모자란 걸 가득 채운다는 뜻이야. 전부 뜻이 가득 채운다 그랬지? 모자란 상태에서 요 눈금을 아래로부터 채워간다. 그런 뜻이야.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래? 그렇지. 보충한다 그러지. 동사, 명사로 다 쓰여요. 먼트로 쓰인다고 해서 명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전부 동사로 다 쓰여. 이거 굉장히 황당한 먼트들이야. 먼트는 원래 명사형음인데 전부 동사로도 다 쓰인다는 게 아주 특징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알겠죠? 왜 이런 뜻인지 알겠죠? supplement. supplement란 말은 말이죠. supplementary, 형용사형도 많이 써요. supplementary. 보충하는, 이렇게. 예. 실제로 말이죠. 특히 탭스 같은 지문에서 많이 하는데요. dietary supplement란 말이 있어요. dietary supplement. 우리가 밥도 먹지만, 또 약도 먹지만, 밥만 먹어서는 뭔가 영양소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면이 있죠. 비타민 A가 좀 부족하다든가, 오메가산이 좀 부족하다든가, 무슨 엽산이 부족하다든가, 광물질이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요거를 채워주는 그런 약들. 이거를 다이어트리 서플멘트라고 그래. 근데 이거는 정식으로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드럭이나 메디슨이라고 하지 않고요. 한국말로 뭐죠? 식품 보조제. 그러니까 비타민제라든가 예를 들면, 또는 무슨 스쿠알렌이라든가, 글루코사민,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인삼, 이런 것들이 전부 다이어트리 서플멘트에 해당합니다. 약도 아니고 음식도 아닌 거. 이때 쓰이면 뭔가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이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헷갈릴 수 있는 게 얘는 보완이고요. 얘는 보충이야. 얘는 질적으로 모자란 것을 서로 채워주는 거고 얘는 양적으로 모자라는 걸 채우는 거야. 약간 차이가 있죠. 되게 헷갈려. 그래서 다 가득 채우지만 근데 다 외워야 돼. 다 중요한 단어야. implement가 나왔어. 또 implement. 끝이 없어. 끝이. implement. implement는 임이 나왔죠. 임은 여기서 안이야. 안이라고 한다고 뭐가 달라져? 어떤 건 안을 채운 거 아닌가? 다 안을 채운 거지. 안을 가득 채운다는 뜻이야. 또 implement가. 역시 명사, 동사로 다 쓰이는데 동사가 원래 어근의 뜻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명사는 뜻이 좀 바뀌었고요. 동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이행하다라고 돼 있죠. 이행하는 것은 결국 요구를 가득 채우는 거죠. 예. 분명히 가득 채운다는 건 맞아. 전부 뜻이 필업이야, 필업. 예. 근데 그게 이행하다로 쓰이는 것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어근만 갖고 기억할 수 없으니까 역시 이것도 동의어로 외우세요. carry out. implement, carry out. implement, carry out. compliment, praise. compliment, praise. 알겠죠? 예. 동의어로 외워야지 안 헷갈립니다. 느낌은 어떻게 기억해? 맹탕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럴 때는 가득 채우다는 것만 연상하면 대충 느낌은 오죠? 그럼 대충 그렇게 해석해도 큰 하자는 없게 돼요. 명사 뜻이 좀 특이한데요. 도구나 연장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도구나 연장. 충분히 추측할 수는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란 뜻이죠. 집을 지어야 된다? 집 짓기에 필요한 연장. 이 임플리먼트죠. 나중에 생긴 뜻이에요. 네. 원래 이게 어근의 뜻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임플리먼트가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는 또 뭐가 있나요? 다음 페이지. supply가 있네요. supply는 여기에 붙여서 외웁시다. supply. 왜? 접두어하고 어근이 똑같죠? supply. 밑에서부터 위로 채운다는 얘기죠. 원래 supplement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죠. 어근이 똑같고 접두어가 똑같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 과정에서 부족분을 채운다 해서 부족분이란 말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채운다. 그래서 공급한다. 제공한다. 또 명사로도 쓰이죠? 그래서 동사로는 provide와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됐어요. 그래서 뜻이 이렇게 변천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supplement가 원래의 뜻을 더 많이 갖고 있고요. supply는 뜻이 약간 변조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supply, supplement 같은 거고요. 마지막이 comply인데요. comply가 됐죠? comply. 자, comply는 말이죠. 요 앞에 com이 있는데 역시 com이 역시 강세입니다. 별 뜻이 없어요. 그럼 뭐야? 강세니까 역시 가득 채우다지. 전부 가득 채우다. 한번 해보세요. comply, complement. 전부 접두어 어근이 똑같잖아. 뜻이 똑같지, 당연히. 그런데 영어에서 쓰일 때는 따르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따르다, 순종하다. 이거는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요. 17세기에 이탈리아어의 영향을 받았답니다. 우리가 알게 뭐야 그거를. 그냥 어쨌건 순종하는 건 뭡니까?
상대방의 요구를 역시 가득 채우는 거죠. 예. 야, 돌아버리네. 그쵸? 어떤 게 요구를 가득 채운 것은 순종이고, 어떤 건 이행이고, 어떤 건 보충이고, 어떤 건 보완이니까 사람 뒤져버리지. 그래서 어근으로 외우기보다는 어근에서 지금 어근을 같이 외운 것은 어근을 통해서 같은 느낌을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한 거고, 가득 채운다. 어차피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동의어로 외우든가 아니면 이거는 구동사로 외워버립시다. comply with, 뭐뭐에 따르다. 명사형 compliance 많이 쓰입니다. 뭐뭐를 따르는 행위, 순종하는 행위, 요구에 응한다. 그래서 구동사로 외워주면서 뜻을 정확히 기억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전부 가득 채운다 동사인데 실제 영어를 쓰이는 과정에서는 오랜 세월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발전했던 단어들이 쫙 봤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좀 많이 찍었더니 목이 다 쉬었네. 오늘 저 강의 많이 찍었죠? 이 옷 입고 지금 3개째 찍죠? 이제 2시 57분이네. 이제 그만 찍어야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말이죠.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A test model. test model은 is scheduled to. 자, be scheduled to 그러면 뭐뭐 할 계획이다. 그냥 말 그대로죠. 뭐뭐 할 계획이다. 테스트 모델이, 영어는 테스트 모델. 테스트 모델이 어떻게 할 계획이다? 2006년도에 완성될 계획이다. followed by, 그의 뒤 있는 것은, followed by가 나면 요게 뒤야. 요거에 의해서 follow 되니까. 얘가 follow 하는 거죠. 뭐가 뒤에요? 2007년도에 manufacture, 날짜가 나와 있으니까 쉽네. First test flight in 2008, 2008년에 test flight. 시험 비행이랬구나. 시험 비행. 시험 비행. 뭘 말하는 건지 예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수능 지문을. On completion, 가득 채움. 내 military service. 오늘 서비스가 또 나왔네요. 오늘이란 것은 제가 얘기하는 오늘입니다. 사실 날로 보면 어제네. 네, 어제 낮부터 찍었으니까. 군사 의무, 병역 의무를 마치고 나면 on 나왔죠? on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가 나왔을 때 when의 뜻 또는 as soon as의 뜻으로 꽤 쓰입니다. 이때는 when의 뜻이겠죠? 병역 의무를 마치고 나면 병역 의무를 마치고 나서 I went back to the factory, 공장으로 되돌아간 다음에 trade union은 노동조합이에요. 노동조합. 초판에 무역조합이라고 잘못 번역되어 있는데요. 요새 trade란 것은 거래를 의미해요. 거래. 자본가 측과 노동자 측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래를 말하는 거죠. 트레이드. 원래는 말이죠. 동업자 조합이란 말에서 나온 거예요. 트레이드라는 게 원래 뭔가 하면 거래라는 뜻도 있지만 수공업적인 일 있죠. 수공업적인 일을 트레이드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공업 이전의 수공업, 그러니까 직공조합, 동업조합이 존재하는 중세 때 개념입니다. 그때 그 중세 때의 직공조합의 어떤 그런 식의 교섭, 협상 이런 거에서 나온 말인데 현대 개념으로는 노동조합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어요. 레이버 유니언이란 말도 쓰지만 트레이드 유니언이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노동조합에 복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동조합원이었네요. The best picture books, 가장 좋은 그림책은 이리하여 words와 pictures를 담고 있는데 그 words와 pictures가 complement each other, 서로 complement, 보완 관계에 있는 거죠. 글의 약점은 그림이 보완해주고 그림의 약점은 글이 보완해주고 질적으로 딱 느낌이 오죠. Be dependent upon, 우리 했었죠. dependent upon하고 o는 같은 거니까 뭐에 의존한다? 서로에 의존하는데 to the point that 그러면 대시 연결하니까 절이 나오고요. to the point of를 쓰게 되면 of가 전치사니까 명사가 나오게 되죠. 뭐뭐 하는 점에 이르기까지, 뭐뭐 하는 점까지. One would be ineffective without the other. one은 하나, the other는 둘 중에 나머지. 여기서 one이 그림이라면 the other는 말, 요게 말이라면 요건 그림. 하나가 효율이 떨어진대. 효과가 없대. 다른 게 없으면. 이게 좋은 그림책이래요. 그림책은 words와 picture가 서로 컴플리먼트 하면서 words가 없으면 그림이 살지 못하고 그림이 없으면 words가 살지 못하는 그런 상대방이 없으면 ineffective하게 쓴 거, 이게 좋은 그림책이다. 이럴 정도까지. 알겠죠? 참 이렇게까지 그림책을 그리는 거 쉽지 않죠. 특히 또 딴 사람이 그리게 되면 더욱더 어렵죠. set aside, 제껴두다, 챙겨두다.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는다. aside는 옆이잖아요. 옆에 따로 챙겨놓는 겁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를 하루에 챙겨라. 뭐 하려고요? recall, 회상하기 위해서. positive things and success를 회상하기 위해서. 당신이 오늘 성취했던. 자, 이거 참 어렵죠? 자기 전에 나 오늘 참 잘한 거 5분, 10분 생각하면서 자는 사람. 이야,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건가? 저는 그러지 못하는데. 아, AP고네. 그러면서 그냥 자는데. 예. 씻고, 막 씻고, 예. 예, 운동하고, 예. 밤에 꼭 운동하고 자거든요. 요가 하고 자요. 요가 탁 하면서 잠이 잘 오거든요. As you recall each positive experience. 각각의 긍정적인 경험을 회상할 때 compliment 동사로 쓰였네요. 칭찬하라 너 자신을. 너의 성공에 관해서 칭찬합니다. compliment A on B 이렇게 A on B 쓰니까 하나 더 외우세요. congratulate A on B 뜻은 좀 다르죠? A에게 B에 관해 칭찬하다. 이거 관해입니다. A에게 B에 관해 축하하다. congratulate A on B 이렇게 A on B로 쓰이는 거 두 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ompliment 어떻게 외우라고요? praise라고 외우면서 반드시 쓰면서 외우라고 했어요. 발음이 똑같으니까. 자, 5번. Since they have to compete with. 자, compete with. 뭐뭐와 경쟁하다 이미 했었죠. 언제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난다. 바로 전에 했나? 하도 오늘 많이 해가지고 정신없네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서. Since they have to compete with the other animals for this food. compete with A for B 나왔네요. for는 목적 추구의 의미다. 알고 계시죠? 예. 요거를 얻기 위해서 요거와 경쟁하는 거죠. 예. 그들이 음식을 얻기 위해서 동물들과 경쟁하기 때문에 they supplement 그들은 보충합니다. 동사로 쓰였어요. 그들의 다이어트를 뭐로 보충합니까? 도구죠? berries 딸기 같은 거 열매, 씨앗, 뿌리, 포든 이렇게 뭐랄까 콩 같은 거 들어가 있는 이 포자를 말하죠. 요거 포자 뭐야? 까투리? 자, 그다음에 flowers 등으로 보충한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거 먹고 맞으면 기아를 면하는 거죠. 동물들이. Hawaii has implemented one of the nation's strictest, 가장 엄격한 no smoking laws를 통과시켰다. 하와이는 휴양지니까 담배 많이 피면 관광객이 떨어지죠. 그래서 no smoking law를 아주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다. 가득 채웠다. 이래도 되겠어요. 정확한 의미는 이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행하다. A recent survey shows. 최근의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there is a gap. 갭은 말이죠. 두 개 사이의 간격이니까 gap between A and B란 말 많이 쓰죠. gap between A and B. supply와 demand는 경제학적으로 반대 개념이니까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있는데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의 불균형이 있답니다. 어디? 이 비즈니스 인더스트리. 이 비즈니스는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전자상거래 인더스트리죠. 예,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는 뭐 대부분의 인터넷 업체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죠. 이 비즈니스 인더스트리, 한국말로 하면 IT 기업이죠. IT 기업의 어떤 서플라이와 디맨드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아마 디맨드는 많은데 서플라이가 부족했다. 그런 때 얘기였겠죠. 2003년도. 8번. He was glad to comply with. 자, comply with로 외우라고 했어요. 뭐뭐를 따르다 순종하다. 기꺼이 순종했다. be glad to. 기꺼이 순종했다. earnest. 열의에 찬 요청을. 요청이 뭔데요? 그녀가 한 요청이래. 요거 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which가 관계대명사로 request를 받고 있으니까 요거 request가 두 번 나온 거죠. 관계대명사니까 make request 요청하다 아닙니까? He at length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1번 드디어 마침내의 뜻이 있고요. 오랜 기간을 거쳤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상세하게라는 뜻이에요. 상세히. 끝까지 다 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선 1번 뜻입니다. 그는 마침내 착석했다. take a seat. 착석하다. take a seat. be seated. 결국 앉았대요. 자, in compliance with. 구전치사죠? 예. compliance가 중간에 들어가 있고 앞에 in과 뒤에 with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전치사로 쓰입니다.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응하여, 뭐뭐에 순종하여. Their pressing invitation. pressing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press라는 거. press 뭐 하는 거야? 누르는 거죠. 뒤에 가서 press 배우게 됩니다. press는 굉장히 빅 패밀리 어근이에요. 나중에 크게 배우게 되고요. press는 누르는 거니까. 누른다는 것은 뭡니까? 압박을 가하는 건데 어떤 사정이나 정세가 우리의 심적인 압박을 준다면 절박한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자꾸 하라고 압박을 가해. 그럼 뭡니까? 간청한다, 조른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예.
그래서 어떤 상황에 쓰일 때와 사람에 쓰일 때를 좀 구분해서 보시면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이니까 아주 너무너무 조르는 인비테이션에 응하여 결국 앉긴 앉았어. 그런데 뭐라고 말을 되풀이했느냐? He did not mean to stay long. mean to 부정사 의도하다지 오래 머물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참석하고 싶지 않은데 하도 프레스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참석했다가 곧 있다가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플라이를 했고요. 전부 뜻이 가득 채우다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동의어와 구동사 같은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